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카스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연구해 볼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 EUB인데요. 근데 뭐 딱히 이 주식을 뭐 특정지에서 연구한다기보다는 그 채권형 우선주라는 그 분야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그 고찰을 해보려고 이 종목을 준비한 거고요. 뭐 이것보다 뭐 더 좋은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대자동차, EUB, 뭐 사무비 이런 종목들도 얘보다 배당률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얘를 선택한 이유는 그럼 얘가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액면가의 밑으로 형성하고 있어서 여기서 사실 뭐 더 하방이 깊지는 않다. 더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뭐 하방이 깊지는 않은 자리라 그래서 한번 얘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이 먼저 우선주 투자를 생각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은 예, 이 뒤에 B가 날린 거를 이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니까 1995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주들의 최소 배당률을 기입을 해라, 기입해서 발행해라, 이제 요렇게 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주식들은 요 뒤에 B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정관에서 이 배당률을 정하는데요. 뭐 최소 배당률이라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기 뭐냐 사업이 잘 굴러가는 종목들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주니까. 예. 근데 요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손실이 나도 줘야 돼요. 요 배당금은. 그래서 이제 채권형 배당주라는 이제 이거는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이건 채권형 배당주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최저 배당금이 그 채권의 쿠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채권형 배당주라는 용어를 또 이제 은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발행될 때 액면가는 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액면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고 3,545원. 근데 액면가에 100 그러니까 2.4%면 12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이 나도 120원을 보장받는 그런 형태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25%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편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 진입 가격에 따라서 주식으로 보고서 예, 그쪽에 편입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게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그 25%의 그 반응해야 되는 자금에는 네, 거기만 빼고 그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금이 최저 배당금은 뭐 120원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그 완충 장치.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들어가면 시가 배당률로 3.3%예요. 예. 그러니까 3.3%는 무조건 보장이 돼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기업이 주당 200원 밑으로 배당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금은 이제 요거는 컨센서스인데 225원은 이 컨센서스 배당 금액이에요. 근데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각 그 증권사들이 분석을 한 것의 평균값일 뿐이에요. 이거 배당은 절대 아무도 그 발표 그러니까 그 저기 이사회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상은 200,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높은 225원을 컨센서스다. 이제 요게 나올 경우에 이제 현재 가격 3,540원을 샀을 때 시가 배당률은 6.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우선주들보다 약간 낮은 거예요. 현대자동차 우선주들은 6.9%, 99% 거의 7% 그 정도 시가 배당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라는 게 올해의 배당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왜냐면은 막 엄청난 배당 성향을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 그 배당을 꾸준히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제 미래에셋 얘 같은 경우는 여력이 충분하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6.34%를 받아서 얘를 또 사요. 예, 내년에 또 사요.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예, 복리 운영 예상 수익률은 원금의 한 20% 정도가 불어날 수가 있다. 3년을 굴리면. 예, 지금 그런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 예, 뭐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분도 많겠지만, 예, 어쨌든 뭐 신경 안 쓰고 이 정도면은 나쁜 자리고, 아니 좋은 자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배당이 4월 달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4월 달부터 저기까지는 배당 나기를 전 뭐 12월 27일이라고 보고, 예, 그 전까지 또 여기 그 돈을 RP이자를 계속 받으면서 더 불려서 또 그 전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를 리스크를 안겠죠. 대신에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 배당률 6.34%인데 요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예. 주식을 바로 안 사고 예. 되게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제 채권과 다른 점이 채권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무조건 보장을 하잖아요. 뭐 물론 그 전에 환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의 위험을 안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처음에 4,950원, 5,000원에 샀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하필이면 재수없게 돈이 필요했어. 그런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제일 낮았던 가격은 역사적 저가는 2,200원이에요. 예, 근데 여기 떨어지면 더 사야죠. 예, 무조건 예, 10% 시가 배당률 10%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요 자리는 오래 안 갔어요. 바로 쭉 올라왔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원금 소실이 크게 날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물론 이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6.34%니까요. 예. 이제 요런 형태의 B가 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배당을 못할 경우에 의결권이 생겨요. 예, 그래서 배당을 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배당 못 받아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 주식들이 그, 이, 주주총회에 나타난다는 거는 절대 이건 경영진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은 뭐 힘들지 않나.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뭐 더 위기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 기업이 뭐 지금 뭐 실적이 저하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자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뭐 이런 상황은 사실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배당 나길 전에 사서 배당만 받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래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배당주 투자를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봐요. 왜냐면은 이 배당금보다는 배당락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주식이. 그래서 미리 들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배당금을 100을 받았다. 그럼 50 정도는 4월 달에 그냥 바로 다시 사버리고 왜냐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 보유하고 있으면서 RP이자에서 불리다가 예를 들면 뭐 얘가 배당 전에 너무 올랐다.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종목을 찾든지 뭐 아니면 안 사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왜냐면은 그 RP 이자를 그냥 냅둬도 3% 수익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전량을 저기 그 전에 들어간다는 건 배당을 기대하고 오른 주가에 물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6.3%라는 요 시가 배당률은 그 장기 복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복리채 지금 4%짜리가 뭐 4.5%, 5% 요런 게 뭐 10년짜리 요런 게 물론 복리가 세지만 얘는 지금 더 주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더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뭐 적자로 전환되고 그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일단 요 기본적인 개념은 요렇고요. 이제 요런 재무적인 부분이 이 미래에셋 증권 EUB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이라든가 배당 요런 부분을 이제 본주랑 공유 전혀 같다고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다 뿐이지 뭐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보시면은 2017년 이후로는 200원 밑으로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컨센서스 배당은 225원. 예, 그리고 이게 배당이 점점 늘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250원이 배당이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내후년 4월에 받을 수 있는 게 잠깐 3,550원에서 250 나누기 1,500 예, 뭐한 7%? 예,까지도 이제 점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 블루칩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의 실적은 안 좋을지언정, 예, 지금 자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지 않나. 혹시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업이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증가율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이고, 약간 뭐랄까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확 정직하게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종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우선주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뭐 뉴스 요 최근 떨어졌던 거는 뭐 홍콩에다가 얘네가 뭐 펀드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약간 상이 비슷하게 맞았죠. 그걸 90그 펀드 자체를 90%를 뭐 손실 처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런 거를 맞아 가지고 이제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뭐 21년에는 예, 뭐 EPS가 1,400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예,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늘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자리가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단순히 미래에셋 증권 EUB를 투자를 권유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런 쪽으로 구상을 하시면 이렇게 낮아진 우선주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배당 복리 운용 수익으로 충분히 자산 증가 및 그 리스크 감당 능력을 늘리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를 해본 종목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